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33번째 이야기. 호텔에서의 공연. 하얀 빛깔 오건드 드레스를 입고 가야 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이야. 다이애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동쪽 다락방에 함께 있었다.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사랑스러운 노랗고도 푸른 별들이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 위에 떠 있었다. 커다란 보름달은 유령의 숲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달콤한 여름의 소리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졸린 새들의 지저김, 변덕을 부리는 산들바람,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대지를 가득 메웠다. 하지만 앤의 방은 블라인드가 내려진 채 램프의 불빛에 의지하고 있었다. 소녀는 꽃단장이 한창이었다. 동쪽 다락방은 4년 전과는 매우 딴판이 되어 있었다. 첫날에만 해도 삭막하고 휑하기만 했던 방이었으나 마릴라가 허락해준 덕분에 서서히 변모했고 이제는 꼬마 숙녀가 꿈꾸는 달콤하고 화사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분홍빛 장미가 그려진 벨벳 카펫과 실크 커튼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앤이 성장함에 따라 꿈도 같이 변했기 때문에 소녀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바닥에는 예쁜 깔개가 깔렸고 연녹색 모슬린 커튼은 높은 창문에서 하늘 안을 나풀거리고 있었다. 벽에는 금빛과 은빛으로 된 테피스트리는 없었지만 사과꽃 벽지가 발려 있었고 앨런 사모에게 선물 받은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앤은 스테이시 선생의 사진을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걸어두었고 사진 아래 선반은 생화로 장식해 멋스러움을 더했다. 오늘 밤에는 하얀 백합으로 장식하여 꿈결 같은 향내가 방 안 가득 퍼졌다. 마호가니 가구는 아니지만 흰 책장에는 책이 가득 꽂혀 있었고 푹신한 버드나무 흔들 의자와 하얀 모슬린으로 장식한 화장대, 나지막한 하얀 침대가 놓여 있었다. 전에는 손님방이 있었던 윗부분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포동포동한 분홍빛 큐피트와 자줏빛 포도송이가 그려져 있고 금태를 두른 타원형의 특이한 거울도 지금은 앤 방에 걸려 있었다. 앤은 화이트 샌즈 호텔에서 열리는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단장을 하고 있었다. 샬롯타운 병원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인근 지역에 재능 있는 아마추어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날이었다. 화이트 샌즈 침례교회 성가대원인 버서 샘프슨과 펄 그레이는 듀엣곡을 부르기로 했고 뉴 브릿지의 밀튼 클라크는 바이올린 독주를, 카모디의 위니 아델라 블레어는 스코틀랜드 민요를 부르기로 했다. 스펜서 베일의 로라 스펜서와 앤 셜리는 시를 낭송하기로 했다. 지금이 앤이 언젠가 말하곤 했던 인생의 황금기가 아닐 수 없었다. 앤은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고 매쉬는 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무대가 어찌나 자랑스러웠던지 천국을 오르내리는 기분이었다. 마릴라도 속으로는 같은 심정이었지만 절대 내색하지는 않았고 어린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호텔에 몰려다니는 것이 보기 안 좋다며 투덜대기만 했다. 앤과 다이애나는 제인 앤드루스와 제인의 오빠 빌리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 에이버니의 다른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몇 명도 역시 그곳에 갔다. 다른 마을에서 온 손님들을 위한 파티가 열리고 공연자를 위해서는 만찬이 따로 마련된다고 했다. 오건디를 입는 게 정말 잘한 걸까? 앤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다.
파란 꽃무늬 모슬린 드레스보다 못한 것 같아서 별로 세련되어 보이지 않아. 다이애나가 말했다. 너한테 정말 잘 어울려. 그리고 보드랍고 프릴도 달렸잖아. 모슬리는 뻣뻣해. 너무 치장한 느낌이 든다고. 오건디가 너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워. 앤은 한숨을 쉬며 다이애나의 말에 수긍했다. 다이애나는 옷을 잘 고르기로 유명해서 그녀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이애나도 아름답게 치장했다. 그날 밤을 위해 특별히 사랑스러운 들장미 빛깔의 드레스를 입었다. 앤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옷이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것은 다이애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의 옷차림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다이애나는 앤에게 온전히 신경 썼고 앤이 에이버니를 대표하는 만큼 최대한 여왕처럼 돋보일 수 있도록 앤을 치장해 주었다. 프릴을 좀 더 당겨봐. 자, 여기 있어. 허리띠를 둘러줄게. 슬리퍼도 신고 머리를 양갈래로 따은 다음 중간쯤에 큰 흰색 리본을 달 거야. 아니, 앞머리는 한 올도 내리지 마. 자연스럽게 가르마를 낼 거야. 넌 너한테 잘 어울리는 머리 모양을 도무지 모르는 것 같아, 앤. 앨런 사모님은 너가 가르마를 내면 성모 마리아 같다고 하신다니까. 이 작은 흰 장미는 귀 뒤쪽에 꽂아줄게. 우리 집 덤불에 딱 한 송이 피어 있던 거였는데 너 주려고 가져왔어. 앤이 물었다. 진주 목걸이를 할까? 지난주에 매슈 아저씨가 시내에 갔다가 사오셨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매슈 아저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다이애나는 입을 약간 이죽이더니 검은 머리를 한쪽으로 쏠리게 하여 빙빙 꼬다가 그러라고 했다. 앤은 우유처럼 희고도 가는 목에 진주 목걸이를 둘렀다. 넌 세련된 구석이 있어, 앤. 넌 고개를 치켜 세우고 다니는데 내가 봤을 땐 그게 너만의 매력이야. 난 그저 만두 같잖아. 항상 살찔까봐 고민해왔는데 이젠 그러려니 해. 살 빼는 건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이애나가 진심으로 경탄하듯 말했다. 너에겐 보조개가 있잖아. 사랑스러운 보조개 말이야. 크림을 살포시 묻혀놓은 것 같다고. 내가 그런 보조개를 갖게 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다른 꿈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니 더는 불평하면 안 되겠지? 나 이제 준비된 것 같아? 응, 준비 완료. 다이애나가 힘주어 말했다. 마릴라가 복도 쪽으로 들어왔다. 이전보다 머리는 더욱 희끗해졌고 몸도 많이 야위었지만 인상은 더욱 부드러워졌다.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공을 좀 보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예쁘죠? 마릴라는 빈정대는 듯도 했고 코웃음을 치는 듯도 했다. 깔끔하고 정갈해 보이는구나. 머리를 그렇게 해놓으니 마음에 들어. 하지만 그 드레스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먼지와 이슬방울에 엉망이 될 것 같구나. 오늘같이 습한 밤에는 너무 얇은 옷 아니니? 오건디는 정말 쓸모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오라버니는 듣지를 않으니. 예전에는 내가 말하면 듣기라도 했는데 요새는 애네 것이라면 무조건 사온다니까. 카모디의 점원들도 이젠 매슈 오라버니의 지갑 주머니를 마음껏 털 정도라고. 예쁘고 세련되었다고 말만 하면 오라버니가 무조건 사들이니 원. 치맛자락이 마차바퀴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려무나. 위에 따뜻한 외투 꼭 걸치고. 그러고는 마릴라는 계단을 내려갔다. 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랑스러워서 이마부터 왕관까지 이어지는 한 줄기 달빛이여 라는 시구가 절로 떠올랐다. 마릴라는 앤의 신앙송 공연에 참석할 수 없어서 못내 아쉬웠다.
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늘 이 옷을 입기에는 너무 습기 찬 날이 아닌가 몰라. 전혀 그렇지 않아. 완벽한 밤이라고. 그리고 아직 이슬도 안 맺혔어. 밖에 달빛을 봐. 다이애나가 창문의 블라인드를 걷으며 말했다. 내 방 창문이 동쪽으로 나 있다 보니 아침에 해 뜨는 걸 볼 수 있어서 참 좋아. 저 멀리 긴 언덕 위로 아침 해가 솟아오르다가 전나무 꼭대기로 올라서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아니? 매일 아침이 새로워. 이른 아침 햇살에 내 영혼을 말끔히 씻어내는 기분이거든. 다이애나, 난 이 작은 방을 너무나도 사랑해. 다음 달에 샬롯타운으로 떠나게 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다이애나는 간곡히 부탁했다. 오늘 밤에는 떠난다는 말 하지 말아줘. 생각도 하기 싫어. 끔찍한 기분이 든단 말이야. 그리고 난 오늘 밤에는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따가 낭송하는 시는 제목이 뭐야? 떨리지는 않니? 아니, 전혀. 사람들 앞에서 낭송을 많이 해봐서인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걸. 난 소녀의 맹세를 읊을 거야.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지. 로라 스펜서는 웃기는 내용을 할 거래. 하지만 난 사람들을 웃기는 것보다 울리는 게 더 좋아. 앙코르를 받으면?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걸. 애는 그럴 일 없다고 코웃음을 쳤지만 이미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매슈에게 앙코르를 받은 이야기를 조잘조잘 떠드는 모습을 그리는 중이었다. 빌리와 제인이 왔나 봐. 마차 소리가 들려. 가보자. 빌리 앤드루스가 앤에게 앞자리에 같이 앉자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앤은 할 수 없이 앞자리에 올라탔다.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뒷자리에 앉아 같이 수다를 떨면서 웃으며 가고 싶었는데 빌리와는 함께 웃을 일도 수다를 떨 일도 없지 않은가. 빌리는 20살에 덩치 크고 뚱뚱하며 몸이 둔한 청년이었고 둥글 넓적한 얼굴과 무표정한 낯빛을 지녔다. 말수도 없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는 앤에게 푹 빠져 있었고 이 몸매 좋고 고운 여성을 옆에 태우고 화이트 샌즈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내심 뿌듯해했다. 앤은 어쨌든 오늘 밤 마차 여행을 즐기기로 했다. 어깨너머로 여자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예의상 빌리에게도 몇 마디를 건넸다. 빌리는 그때마다 씩 웃거나 껄껄거릴 뿐 앤의 질문에 제때 대답하지 못했다. 기분 좋은 밤이었다. 같은 호텔로 향하는 마차들로 거리는 붐볐고 여기저기에서 웃음소리가 메어리쳐 울렸다. 호텔에 도착하니 바닥부터 천장까지 눈이 부셨다. 공연준비위원회의 담당 여성들이 이들을 맞이해 주었고 그중 한 명은 앤을 공연자 대기실로 안내했다. 그곳은 샬롯타운 심포니 클럽 단원들로 가득했는데 순간 앤은 수줍어지고 겁이 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동쪽 다락방에서 본 자신의 드레스는 기품 있고 아름다웠지만 이곳에 오니 단조롭고 밋밋해 보이기만 했다. 번쩍이는 실크와 레이스 드레스 사이에서 보니 앤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자신의 진주 목걸이를 옆에 선 키 크고 아름다운 여인의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있을까? 또한 저들이 머리에 두른 온실꽃에 비하면 앤의 작은 흰 장미는 어찌나 소박한지. 앤은 모자와 외투를 벗어두고는 구석에 움츠리고 앉았다. 초록 지붕집의 흰 방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호텔의 큰 공연장 무대에 올랐을 때는 더 심했다. 전기 조명이 그녀를 향해 내리쬐었고 향수 냄새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앤의 혼을 빼놓았다.
다이애나와 제인과 함께 객석에 앉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친구들은 저 뒤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했다. 애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몸집 큰 부인과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키 크고 인상이 강한 여자아이 사이에 섰다. 몸집 큰 부인이 안경 너머로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해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한 애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소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시골뜨기니 촌스런 미인이니 하며 시골에서 장기 자랑하러 온 사람이 우스꽝스럽다는 듯이 떠벌리고 다녔다. 애는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를 평생 미워할 것 같았다. 불행히도 전문 낭송가가 그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고 이번 행사에서 낭송을 하기로 했다. 그녀는 검은 눈동자에 자태가 우아했고 달빛으로 짠 듯한 하늘거리는 회색 드레스를 입고 목과 머리에 보석을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연했고 호소력이 짙었으며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앤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은 채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녀의 낭송이 끝나자 앤은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 다음 차례로 낭송을 할 자신이 없었다. 어떻게 낭송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 초록 지붕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라. 바로 그 불운한 순간에 앤의 이름이 불렸다. 앤은 당시에 하얀 레이스 소녀가 흠칫 놀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보았다고 해도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부러움까지는 읽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앤은 휘청거리며 무대로 올라갔다. 앤은 너무도 창백했기에 다이애나와 제인은 객석에 앉아서 초조한 마음으로 두 손을 그어쥐었다. 무대에 서자 앤은 저항할 수 없이 압도하는 공포감을 느꼈다. 대중 앞에서 낭송을 곧잘 해본 경험이 있는 앤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시선을 받으며 해보기는 처음이었고 객석을 바라보기만 해도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브닝 드레스를 갖춰 입고서 줄지어 앉아있는 여인들, 비판적인 얼굴, 부유하고 세련된 그 모든 분위기가 앤에게는 너무 낯설고 휘황찬란했으며 당혹스러울 뿐이었다. 투박한 벤치에 앉은 소박한 친구들과 이웃집 관객들 앞에 섰을 때와는 딴판이었다. 앤의 눈에 이 사람들은 무자비한 비평가 같아 보였다. 아마도 하얀 레이스 소녀처럼 이들 역시 그녀의 촌티나는 모습을 즐기고 있는지도 몰랐다. 앤은 절망에 빠져 걷잡을 수 없이 부끄럽고 비참하기만 했다. 무릎이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은 쿵쾅거렸으며 당장이라도 기절해버릴 것만 같았다.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낼 수가 없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당장 무대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었다. 물론 그랬다간 이 사건이 앤의 일평생 꼬리표로 남게 되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겁에 질린 눈으로 객석을 바라보던 앤은 저 멀리 뒤쪽에서 미소를 띤 채 몸을 숙이고 있는 길버트 블라이스를 보았다. 앤에게는 그 미소가 통쾌함과 비웃음처럼 보였다. 길버트의 본심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도 말이다. 길버트는 그저 공연을 즐기고 있었고 특히 야자나무를 배경으로 한 채 흰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선 앤의 고운 자태가 좋아 보였을 뿐이었다. 길버트의 옆자리에 앉아 마차를 같이 타고 온 조시파이야말로 으스대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앤은 조씨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조씨가 어떤 표정을 짓던 앤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애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는 도도하게 고개를 들어 올렸다. 대담함과 의지가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솟아났다. 길버트 블라이스 앞에서 묻어지는 일 따위는 없지. 길버트가 날 보고 비웃는 건 말도 안 돼. 앤의 두려움과 긴장감이 사라졌다. 그리고 낭송을 하기 시작했다. 앤의 맑고도 달콤한 목소리가 객석을 가득 채웠는데 그 목소리에는 떨림과 막힘이 없었다. 앤은 안정을 되찾았고 잠시 동안 무기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만회하려는 듯 그 어느 때보다도 멋진 공연을 펼쳤다. 낭송을 끝내자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앤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 부끄러움과 기쁨으로 낯을 불켰다. 그녀 뒤에 서 있던 분홍빛 드레스를 입은 몸집 큰 부인이 앤의 손을 잡더니 흔들기 시작했다. 어쩜 너무 멋졌어. 넌 애처럼 울었지 뭐니. 얘 다들 앙코르를 외치잖아. 다시 무대에 오르라고 하지 않니? 그녀가 앤을 칭찬했다. 아, 다시 못 올라가겠어요. 하지만 그러면 매슈 아저씨가 실망하시겠죠? 아저씨는 사람들이 앙코르를 외칠 거라고 했거든요. 분홍빛 드레스의 부인이 웃었다. 그럼 그 매슈라는 분을 실망시키면 안 되지 않겠니? 볼이 발그레해진 애는 미소를 지으며 맑은 눈동자로 무대에 다시 올랐다. 재치있고 재미난 짧은 시를 한 소절 낭독했고 관객은 모두 황홀했다. 그날 밤의 승리자는 앤이었다. 공연이 끝나자 몸집 크고 분홍빛 드레스를 입은 부인이 앤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녀는 백만장자 미국인의 아내였다. 전문 낭송가라던 에번스 부인도 앤의 목소리가 매력적이었으며 시를 아름답게 해석하였다고 격려해 주었다.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마저도 시큰둥하게 칭찬을 건넸다. 만찬장은 크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다이애나와 제인도 초대를 받았는데 빌리는 보이지 않았다. 빌리는 만찬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소녀들이 만찬을 마치고 고요하고 하얀 달빛을 받으며 걸어 나올 때까지 밖에서 소녀들을 기다렸다. 애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전나무 숲의 가지 사이로 언뜻 비치는 청량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 고요하고도 순결한 밤이구나.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은 모든 것이 멋지고 훌륭했어. 파도의 속삭임과 마법에 걸린 해안을 지키는 거인처럼 생긴 어둑한 절벽까지도 말이야. 제인이 마차 안에서 탄성을 내지르며 말했다. 정말 멋지지 않았니? 나도 갑부 미국인이 되어서 여름 내내 호텔에서 생활하고 보석으로 치장했으면 좋겠다. 깊이 파인 드레스를 입고 아이스크림과 치킨 샐러드도 매일 먹으면서 말이야. 선생님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앤. 네 시 낭송은 정말 잘했어. 난 처음에 너가 시작도 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내 눈에는 너가 에번스 부인보다 더 낫더라. 앤이 재빨리 대답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인. 그럴 리가 있니? 난 에번스 부인보다 절대 잘할 수가 없다고. 그분은 전문가잖아. 나는 그저 학생일 뿐이라고. 사람들이 내 낭송을 좋아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만족이야. 다이애나가 말했다. 사람들이 널 칭찬하는 걸 들었는걸. 어조로 봐선 분명 칭찬이었어. 어느 정도는 말이야. 제인이랑 내 뒤에 어떤 외국인이 앉아 있었는데 정말 낭만적이게 생긴 남자분이었어. 까만 머리와 눈동자를 지니셨지. 조시파이는 그분이 분명 유명한 예술가일 거래.
보스턴에 사는 조시 엄마의 사촌이 그분의 학교 동창이라나 뭐라나. 어쨌든 난 들었어. 그렇지, 제인? 지금 저 무대에서 멋진 티치아노 머리를 한 아이는 누구지? 내가 한번 그려보고 싶은 얼굴이야. 라고. 정말이야, 앤. 그런데 티치아노 머리가 뭘까? 앤이 웃었다. 그건 그냥 빨간 머리라는 뜻일 거야. 티치아노는 빨간 머리 여자들을 자주 그린 유명한 화가거든. 제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들이 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봤니? 난 눈 돌아갈 지경이었어. 너희들은 그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애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이미 부자야. 우린 15년을 넘게 살았고 여왕처럼 행복하잖아. 상상력도 있고 많든 적든 말이야. 저 바다를 봐. 은빛과 그림자,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 우리에게 100만 달러가 있고 다이아몬드를 칭칭 감고 다닌데도 이 이상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는 없어.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여자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 하얀 레이스 여자애처럼 못된 얼굴을 한 채로 살고 싶니? 아니면 좋은 분인 것 같긴 하지만 분홍빛 드레스에 몸집 큰 부인처럼 뚱뚱하고 작달막하게 살고 싶니? 에번스 부인도 그래. 두 눈에 슬픔이 서려 있어. 매우 불행한 일을 겪었다는 증거지. 넌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 제인 앤드루스. 잘 모르겠어. 사실 나는 다이아몬드가 충분한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제인이 자신 없이 말을 받았다. 난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될 거야. 다이아몬드로 위로받지 못한다고 해도 말이야. 난 진주 목걸이를 한 초록 지붕집의 앤으로 충분히 만족해. 매슈 아저씨가 사랑을 담아 나에게 이걸 주셨어. 이건 분홍빛 드레스를 입은 부인이 두른 보석보다 더 귀한 거라고.